할게요. 자, 120페이지 실시계획 하면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가? 뭐 필기 따로 안 하시려면 요약집만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73페이지예요. 그 7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실시계획하고 1번 그 실시계획 작성 인가고시에서 딱 3단계밖에 없어. 이쪽에서는 문제가. 그래서 작성하면 시행자. 자, 항상 시행자가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그리고 꼭 기억할 건 실시계획에는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옆에 써진 것도 많이 출제된 건 없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한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하라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3번에가 실시계획 작성에 관해 필요사항은 국장이 정해주고, 또 거기에는 항상 3가지 정도 기억하죠. 설계, 도서, 그러니까 도면하고 서류에 관한 거, 자금계획, 그리고 시행기간 등 요게 서류들이 명시 첨부한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시행자가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받아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인가하기 전에 의견 들어. 그럼 누구의 의견? 주민이에요, 주민. 근데 여기만큼은 주민이 아니라 하급기관 의견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예외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인가 절차 앞에 의견 듣는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야. 여기만 주민 의견이 아니다야. 자,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 신도시 만든 아파트 만드는데 아직 주민 없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안 듣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하급기관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야. 꼭 요걸 기억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여기 나올 때 꼭 주민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신도시 만들 때는 주민 의견이 없어. 이해되셨지? 없다는 것은 아직 주민이 입주가 안 돼 있잖아. 입주가 안 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기관 의견 듣는 거야. 그러면 이해되셨지? 그럼 시험장에서 이거 절대 틀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럼 항상 누구? 시도, 대도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다 그러면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견 듣고 이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고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항상 이 법은 인가고시되면 지정권자가 다시 맨 아래인 누구한테? 시장에게 서류 보내주면 되고, 서류 받아서 시장이 다시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한다. 그러니까 이 법은 지정권자가 하면 반드시 밑으로 어디로 간다? 시장 등한테 간다. 무조건 시장한테 간다. 그럼 시장이 받아서 14일 이상 공람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했다. 그럼 그 지정고시 누가 해요? 지정권자. 그럼 누구한테 송부해? 시장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 동일해. 전부 지정권자가 하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무조건 어디로 보낸다? 시장 등한테. 그럼 시장이 받아서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인가고시의 효과가 나오겠죠. 74페이지에 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라고 된 부분. 자, 먼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 항상 무슨 계획 포함?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그 결정해야 되는 사항. 그럼 항상 거기서 고시할 때 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뭐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다. 기억나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때 원래대로 한다면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이 이미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그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요 3가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요 놈에 의해서 무슨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작성이 될 때, 자, 여기에가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획만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자, 뭐 되면? 인가 고시 되면, 이 고시에 의해서 무슨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세 가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때는 잘 대답을 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갑자기 이거 나올 때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됐다. 그럼 어디 구역, 무슨 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해야 요게 결정고시 되는 거고,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은 실시계획 작성할 때 포함만 돼 있고, 그것이 결정고시 되는 것은, 자, 무슨 계획고시로? 실시계획 고시로 계획이 결정고시 된다. 이렇게 순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세 단계 물을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편하거든, 이게 문제 푸실 때. 자, 그거를 이제 문제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물었는가 한번 볼까요, 이제. 문제집 120페이지 보시면,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감소됐잖아. 감소된 것은 경미하니까 인가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어디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이거는 허가나 인가받았다. 그때 항상 변경 나오면 변경은 다시 어떻게 한다? 허가받은 것 허가, 인가받은 건 다시 인가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면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허가나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이때 말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무조건 면적 문제 나오거나 기간 문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면적이 뭐 되면 감소, 면적 감소, 기간은 무슨 단축한다. 그러니까 쉽게 줄어드는 쪽을 뭘로 본다? 경미한 걸로 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법률에서든 변경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경미하다는 내용은 무조건 면적 나오면 감소됐다. 뭐 몇 퍼센트 이거는 몰라도 돼. 왜냐하면 법마다 10%가 되는 것도 있고 5%가 되고 그거에 울 수는 없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단어 감소, 그 다음에 기간 뭐 됐다, 단축, 좀 줄어드는 개념은 항상 경미한 걸로 보고 허가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크게 버리시라는 얘기야. 그때 매번 외우지 말고 무조건 경미한 것은 이렇게 해결하시라는 거. 그러면 바로 이제 답은 찾았고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누구의 의견? 시장 등의 의견이지. 그럼 정확한 표현이야. 이게 시도지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런 게 명시 첨부되어 있고, 자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고시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뭐 된 것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때 항상 관리계획만 아니지만 관리계획에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다? 지구단위 포함됐다. 여기는 꼭 그렇게 생각할 거. 왜냐하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도 무슨 시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꼭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관리계획 하면 무슨 계획까지? 지구단위 계획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2번 문제. 자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부족한 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니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죠. 여러 가지의 기능. 그 기능을 갖는
단지 아니면 뭐를 시가지를 이거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부족한 주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뭐 하려고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2번은 실시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이 포함된다. 뭐만 포함된다?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만 포함되고 반대로 나머지는 전부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 개발 계획에는 한 30개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는 무슨 계획 들어가면 안 돼?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반대로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말고는 포함될 수가 없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실시 계획은 무슨 계획만? 지구 단위 계획만.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 있다? 개발 계획에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3번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실시계획 수립의 원칙은 기능의 상호조화가 우선이다. 실시가 아니라 개발계획이지. 개발계획에서 330만 이상이면 상호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실시가 아니라 개발계획이야. 자, 4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바로 아랫사람 시도, 대도, 시도나 대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자, 5번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하면 관리계획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겠죠. 자, 문제 3번. 자, 틀린 걸 찾아라. 1번 지정권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명시 첨부한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작성을 지정권자가 틀렸지? 시행자가. 그거 틀렸고. 나머지는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거는요. 나머지 지문은. 자, 4번은 틀린 것은, 자, 4번, 5번 지문만 보실게요. 4번, 5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과 뭐한다? 협의한다. 이때 위 사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그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한다. 그 30일은 어디가 30일이었나요? 국토계획법일 때가 30일인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 우선 3개가 나온 거니까 3개만. 우리 협의할 때 며칠로 한다 이런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자 며칠 30일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그 지금 나오는 도시개발법이 이제 며칠로 20일로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도시정비법은 협의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 협의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건축법에 가면 건축법 며칠로 15일로 돼 있어.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할 거야. 어차피 다른 법에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낼 수 있는 날짜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이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자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자 계획 만들 때 협의하라 그럼 며칠로 30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지금 얼마로 20일. 하여튼 협의하면 관계행정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 자 20일, 건축법은 15일 하고. 여기서 이제 30일짜리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낸다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며칠로 한다? 10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혹시 기억 안 나요 이거? 특별히 그거는 내가 기억을 좀 하시라고 그랬을 건데 왜냐면 이제 문제가 이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입지 규제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 33쪽 한번 봐보세요. 그 33쪽에 양괄호 5번 번호 봐보세요. 협의 관련 기간의 특례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이 법은 전부 30일로 하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결정할 때면 며칠로 10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 원래는 30일로 하는데 어디 구역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10일로 땡겨놨어. 그리고 아직 우리 시험에 이게 한 번도 안 나온 거거든.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구분해 놓으시면 좀 편리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짜가 나오면 그때그때 한 개씩 외우시면 절대 문제 못 풀어. 관련된 부분 나오면 요렇게 해서 한꺼번에 좀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시지. 그냥 막 날짜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뭐 내는 게 딱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협의하면 우선 나오는 것만 3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새로 이제 기억한 거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 또 한번 기억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이제 시행 방식이 나와요. 시행 방식은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자, 1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한 설명에서 항상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옳은 것을 찾아라면 1번 환지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다. 요게 수용 방식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방식은 몰라도 돼. 딱 수용 방식만 정확하게 알면 돼. 앞에가 뭐라고 나와? 계획적, 체계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 그럼 요건 수용 방식이야. 그럼 그거 아니면 전부 이제 환지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문제가. 그러면 자 2번 해보죠. 사업 시행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져서 그럼 뭐래야 이제 이게 환지거든. 왜 그렇게 됐느냐? 1번의 수용 방식은 수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뭐 해야 돼? 금전 보상해야 되거든. 그럼 사전에 금전 보상해야 되는데 지가가 너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수용이 곤란해. 그럴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해서 현저히 높아져서 뭐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무슨 방식? 환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란 환지나 수용 방식이 제공되는 구역으로 뭐하여?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는 뭐 분할하여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혼용 방식 개념이에요. 4번에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를 받아라. 지자체가 틀렸고 민간 일대가 나오지. 민간 시행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지 면적 3분의 2 뒤에다 소유하고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그러면 우리 소유자거든. 얼마 갖고 있는 사람?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 시행자란 얘기야. 3분의 1은 소유한 상태에서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의 환지 방식은 조성 토지 가격 평가 시 토지평가협의회 자문을 거친다. 심의야.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뒤에 가서 2개 따로 구분해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서는 그 지문만 고치시고. 다음 문제 2번. 시행 방식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었죠. 기여.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환지,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거는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앞에는 보지만 뒤에 봐야죠.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졌다. 그 무슨 방식? 환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대지로서 효용 증진 이 말 나와도 환지야. 대지로서 뭐? 효용 증진 요거 써주면 뒤에 보실 거 없어. 그냥 이거는 전부 환지란 뜻이야.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그러게 뭐라고? 수용 방식이야. 그러니까 꼭 외우고 싶거든 앞에 있는 단어만 확인하시면 돼. 굳이 뒤에까지 읽으실 필요 없어. 자, 미음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때는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뭐한다? 분할. 그러니까 혼용하면 구분한다 그 말은 뭐야? 분할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아야 돼. 혼용, 구분, 혼용, 분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는 건 2개가 맞았고요. 문제 3번 어떻게 풀어지던가요? 읽어놓으셨지?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그럼 우리 시행 방식이 어디 계획에 들어 있었죠, 이게? 그렇지. 맨 처음 우리 개발 계획 배울 때 개발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써준 거 있었죠. 무슨 방식? 시행 방식. 개발 계획에서 맨 처음에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 혼용으로 할지를 무슨 계획에서 개발 계획에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누구 나오고 시행자가 구해지고 시행 기간이 정해지고, 예를 들어 수용 그럼 한 15년, 환지 25년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개발 계획에서 세 가지 개괄이라는 거야. 시행 방식이 여기서 결정돼. 그럼 거기에 맞게 누가? 시행자. 그럼 이제 방식과 시행자 정해지면 사업을 얼마 동안 할 거냐 하고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에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면 실시 계획이야? 개발 계획이지. 저걸 지정한 게 개발 방식, 계획이니까 변경하는 것도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이야. 그 다음에 그 변경은 누가 해요? 여기잖아. 요거 개발 계획 수립한 사람이 누구야? 지정권자. 변경하는 사람도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그래서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공식이 나와야 돼. 이 공식이. 자, 우리가 순서상으로 원칙이 수용 방식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환지죠. 다음에 안 되면 혼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요 환지는 전부 환지라고 돼 있어. 항상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방식은 수용해서 뭐로? 환지로, 혼용해서 환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대신에 환지에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환지에서 어디로 간다 이 말 써면 무조건 틀렸다야. 환지가 아닌 쪽에서만 전부로 환지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들. 그러면 조합을 제외했다는 것은 조합이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란 뜻이야. 우리가 조합은 전부 환지에만 있다니까. 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그 말은 무슨 방식? 수용. 그럼 수용에서 이미 이렇게 한번 바꿨으니까 이제 안 바뀌는 게 어디야? 이쪽으로. 그래서 조합이 아닌 시행자들은 수용에서 뭐로? 혼용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공식 놓고 찾아내시면 돼. 자, 그러면 2번부터 보죠. 2번은 지자체인 시행자니까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가 사업 방식을 전부에서 수용으로 마저 틀렸지. 무조건 환지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반대로 수용해서 환지로는 가겠지. 3번에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사업 시행 방식을 전부에서 혼용으로? 안 되지. 어디에서 어디로? 혼용해서 전부로는 올 수가 있지. 4번 소유자인 시행자, 그 말은 소유자가 시행자라는 건 지금 요 밑에 요걸 말하는 거야. 조합이 아닌 걸 말해. 조합이 아닌 시행자니까 혼용해서 수용으로? 안 되지. 어디에서? 수용해서 혼용으로야. 그 다음에 5번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변경할 수가 없잖아.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그것보다는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여튼 공공시행자니까 누구를 말해요? 국가, 지자체, 무슨 공사들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 분명히 나오면 요거 아니면 이거 나오거든. 지자체 아니면 공사. 그럼 지자체나 공사가 변경하겠다. 그럼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수용해서 전부한지 아니면 혼용해서 전부한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조합이 아닌 자니까 우리 12개 시행자 11명을 말하는 거지. 11명 시행자니까 소유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소유자도. 그럴 때는 이제 수용해서 어디로? 혼용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써주면 틀렸다. 전부 한지에서 무슨 방식 바뀐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페이지만 75쪽에 있어. 75쪽 시행방식 변경이 있는데 어차피 거기 봐도 이 내용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식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요게 여러분들이 나와 알고 있을 때 문제 나오면 오히려 쉽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항상 시행방식 변경하는 거 구분해 두시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 5장에 수용 또는 이제 사용 방식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건 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가 수용 방식 그러면 첫째, 수용의 주체라는 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다? 시행자예요. 공법에서 수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 시행자. 이때 이제 수용 방식의 시행자는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로 구분하죠. 만약에 환지 방식 그랬으면 시행자는 행정청 아니면 비행정청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용이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때 요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을 하더라도 수용에 대한 무슨 요건이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항상 민간일 때만 수용에 뭐가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 지방공사 써놓거나 지자체 써놓거나 그럼 무조건 틀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민간에는 누구 들어가면 안 되고 조합은 안 되죠. 조합은 무조건 수용에서는 절대 조합 들어가면 틀렸다고 바로 찾으시면 돼. 자, 그럼 이때 동의 요건은 민간하면 대표적인 게 토지 소유자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토지 면적 얼마 소유?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그럼 동의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야. 여기는 소유를 한 거니까 동의하고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 2분의 1 이상 동의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요거와 비슷한 숫자를 배운 게 어떤 동의가 있었나요?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올 때 그럼 내용은 지금 숫자상으로는 똑같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끝부분이 저기는 소유하고 이건 소유자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 대한 동의도 한번 받고 여기에 대한 동의도 받아라. 동의가 몇 번? 2번이고 이건 동의가 한 번이야 한 번. 그래서 요거 구분할 때 요런 동의는 아까 어디서만 나와요 이게? 자, 개발계획 수립 시 무슨 방식?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무조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의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일 때만 이 동의가 필요하지. 그럼 시험에서 여러분 수용 방식 동의 받아라 그러면 안 돼. 자, 무조건 이 동의가 나왔을 때는 두 번 있어.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요게 또 조합 뭐 할 때?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지? 그 요거는 두 가지 동의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울 때 환지 방식은 동의 필요하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조합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뭐야? 똑같은 동의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거지. 이해가 되셨어 이게? 자, 환지 방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으라고 하면 동의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동의 받는 거야. 환지 방식 동의 받으면 조합이 설립하는 것도 어디야 이게? 전부 환지거든.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설립할 때 이 동의를 당연히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동의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지. 같은 동의란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요놈하고 요놈은 전혀 달라요. 이쪽은 동의가 아니라 먼저 소유를 하고 자 우리 민간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를 말하잖아. 소유자라는 건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그러면 소유하고 자 소유했으니까 자기 동의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총수에 대해서 얼마? 2분의 1에서 동의를 받으라 그러지. 한번 물어볼까요? 소유했으니까 국공유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죠? 제외되죠. 그럼 동의 받았어. 국공유지 어떻게 돼? 포함해서. 그게 총수잖아. 총수. 자기도 있지만 아직 국공유지는 내가 동의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동의 받을 때는 요거 포함되어 있고 소유하고는 소유를 안 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면 제외하고 동의 받는다 그러면 포함되고
그럼 여기는 그냥 동의만 받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지? 여기는 소유라는 건 없잖아. 전부 동의 받는 거니까 무조건 뭐하고 포함하고 이렇게 돼 있지. 이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40문제 중에 지문이 3개 나왔잖아. 국공유지 문제만.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지 동의 문제라면 여기 필히 구분해야 돼.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는 이거 설명해도 잘 안 들어가. 근데 문제 풀이할 때는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자, 동의가 이쪽은 2가지가 있다는 거. 개발 계획, 환지 방식. 그때 동의 오고 나와야 돼. 그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역시 동의도 뭐가 3분의 2 동의, 2분의 1 동의 2가지가 다 필요해. 근데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동의는 동의가 2번이 아니라 1번은 소유를 한 상태에서 총수의 얼마? 2분의 1선 동의받아라. 요거 이제 구분하시겠지, 이제는. 요거 구분하고. 자, 이제 수용의 특례 들어가면.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다. 이거 나오죠.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드릴 거예요. 수용할 때 원칙은 사업이 무슨 사업해야 된다?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해야 돼. 공익사업이라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국장한테. 국장이 뭐 해줘야 돼? 고시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고 별도의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수용한다. 근데 특례니까 우리는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여기는 무슨 계획에서? 개발 계획에서 수용 사용하겠다는 그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목을 뭐만 하면 고시. 자, 이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국장에게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국장이 뭐 해줘야 돼? 고시해야 수용하는데 우리는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 만들 때 그냥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거기에 포함시켜 놨죠. 그 세목에 대해서 뭐만 하면 고시. 그러면 이 고시가 바로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 원래는 요 고실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근데 특례니까 1년이 아니라 그보단 길어지죠? 무슨 계획?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이지. 개발 계획에서 정한 그 사업 기간. 그 기간에 무슨 날? 종료일로 돼 있어. 다른 거는 기간 안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큼 뭐로? 종료일로 표기돼 있어. 뭐 같은 기간이나 종료일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만 이 표기법을 쓰고 있어. 다른 데는 무조건 그 기간 안에 여기는 종료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요 내용에서 이제 구분할 건 여기는 주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전부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이요.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은 수용할 때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이지. 그때는 실시 계획. 여기는 개발 계획이고 국토계획법은 수용 시점이 어디다? 실시 계획이야. 그걸 구분하는 거야. 시험에서 개발 계획으로 문제 나왔느냐? 실시 계획 나왔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 법은 무슨 계획 고시? 개발 계획 고시야. 줄이면 개발 계획 고시야. 근데 국토계획법은 실시 계획 고시, 실시 계획 고시. 아시겠지? 그럼 여기 개발 계획 하면 재결도 개발 계획, 실시 계획 하면 재결도 실시 계획에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돼. 자, 다시 한번 국토계획법 무슨 계획? 실시 계획. 이쪽 법은 개발 계획.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뒤에다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아셨지? 그럼 재결 신청도 개발 계획 나왔으면 개발 계획에서 정한. 실시계획 나왔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그거야. 그거부터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이쪽하고 그쪽 법은 국토계획법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이쪽은 개발계획. 그걸 기억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상 방법. 손실 보상하는 방법은 주로 우리가 원칙은 사전에 무슨 보상? 금전 보상이야. 근데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거래가보다는 좀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외가 사후에
뭘로? 현물 보상하는 예외가 있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발행하는 채권이 뭐다? 토지 상환 채권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사후에 토지로 공사에서 토지가 조성되면 그 토지로 뭐 해준다? 상환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럼 토지라고 해도 여기 뭐 포함되어 있다?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걸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원칙은 사전에 돈으로 받을 걸, 자, 누가 원해서? 우리 소유자가 원하지. 나는 그거 안 받고 나중에 땅이나 건물을 받겠다고 원하면 시행자가 뭘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용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을 잡고 나서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을 설명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문제 1번. 도시개발법상 수용이나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수용해? 못하지. 아까 이게 누구야? 시행자만 그랬잖아. 시행자만.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 못해. 무조건 누구? 시행자만. 자, 2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토지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에 따른다? 너무 안 맞지? 우리 공취법이라는 법으로 하는 거죠. 공취법. 자, 3번에 보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공취법에 뭐 받은 거?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바로 수용 시점이야. 계획 넣으면 그 앞에가 무슨 계획? 개발 계획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개발 계획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지. 뭐 수용이 중요한 거니까.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이내로 하죠. 3분의 1 이내로 한다. 좀 이따 해요. 원형지는 또 나와요. 자, 5번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의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나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 알겠죠? 원형지하고 이 토지상환 채권의 숫자 때문에 그걸 자꾸 문제를 내는 거지. 자, 원형지는 3분의 1. 자, 채권 만들 때는 2분의 1이에요. 3분의 1,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 2번 문제.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뭐 읽으시면 돼. 시행 방식이니까. 2번.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했다. 그러면 이게 봉취법의 뭐다?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 자, 3번의 재결 신청은 공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시행기간 무슨 날? 종료일까지 행하면 된다.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한다. 지정권자. 지난 시간에 구분해 드렸나요? 이 법은 무조건 지정권자고 2명 예외 있다. 기억하요? 자, 항상 도시개발법은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도시개발법상에서 무슨 승인 받아라, 뭐 지정한다, 인가 받아라, 요런 말. 요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자, 원칙은 누구?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이 법은 승인을 받든 지정하든 인가든 전부 누가 지정권자로 돼 있어요. 예외 딱 2번 있어. 자, 환지계획. 환지계획 인가만 누가 한다? 시장 등이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요거 낼 때 또 지정권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지계획만큼은 누가 해? 시장 등이 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이 나와. 도시개발 채권. 그 승인이 바로 누구죠? 행자부 장관이야. 행자부 장관. 결론은 요거 빼면 전부 누구다? 지정권자다. 그 내용이야. 아셨지? 그러니까 요런 걸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이렇게 크게 볼 줄 알아야 돼.
하여튼 도시개발부에서 환지계획 인가 그러면 누구? 시장 등.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 그러면 행자부. 그럼 그걸 빼고는 전부 누구? 지정권자야. 근데 자꾸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왠지 국토부 장관 맞을 것도 같이는 보이지. 근데 여기는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로 돼. 지정권자. 이런 거를 외우시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걸 외워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음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런 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거든. 그게 이제 4번에 틀린 게 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였고, 자, 5번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겠고, 자, 3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1번 모든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수용 문제. 수용은 조합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이 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 빼고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일단 조합까지 들어가면 수용은 안 되니까. 조합도 환지는 무조건 전부라고 나와야 되잖아. 전부라고. 그러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다 보니까 일단 지문은 틀렸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환지 방식 대상 지역에 대해서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해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환지죠. 전부. 3번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야. 체계적, 계획적 그러고 나오면 무조건 수용이에요. 자, 5번 민간사업 시행자, 조합은 제외하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얻어야 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거 맞았네요. 그러면 자, 5번 위 4번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 자리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그러니까 이 동의를 이렇게 받아라는데 이 받아야 될 기준이 무슨 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한 날을 말해요. 이것도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어요. 75쪽에 있어. 그 예외 부분에. 그것도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보는 수용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무슨 날이다? 구역 지정고시일이야. 구역 지정고시일. 4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민간. 그러니까 민간이면서 소유자 찾으면 되겠지. 나머지는 전부 공공이죠. 다 공공이니까 자, 민간인 1번이 답이 되겠고. 5번 문제. 수용 방식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개발조합은 수용이나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해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는 공취법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틀렸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아니라 개발계획이지. 개발계획. 항상 이름 나오면 수용사용 대상 앞에가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자, 그러면 3번은 재결 신청은 공취법 규정에 따라 두 개. 야, 다시 지우지 말고 다시 도시개발구의 지정고시 옆에다 또 하나 써. 개발계획.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어. 왜 그런가요? 왜 그래? 수용 사용은 우리 앞에 있을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걸 한번 봐보세요. 요거 나중에 따로 포함시킨다 이 말 혹시 기억 안 나요? 자, 65쪽. 65쪽에 맨 아래 보면 예외 있잖아.
다음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뭐한 후에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4개인데 그 니은이 뭐야?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이잖아. 요거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만들 수 있고 또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두 군데 이름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자 우리가 원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요 수용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요거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 이름을 써도 된다는 이야기지. 아까 그 문제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라고 써도 되고 무슨 계획고시? 개발계획고시 두 개를 써도 둘 중에 하나 써도 맞는다 그 말이지.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수용 사용 하면은 무슨 계획에 들어있어? 개발계획에. 근데 요것만큼은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어디에다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해도 되고 또 앞에다 무슨 계획으로? 개발계획 써도 되고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아무 뜻 없어. 중요한 건 시기가 언제냐지. 개발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재결신청은 공취법에 따라 사업인정 후 1년이 아니라 어디 계획에서 개발계획 아니면 또 방금처럼 도시개발구역하고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시행기간 종료일까지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4번의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 줄여서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죠. 자, 5번의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나라로부터 다개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수금이죠. 그때도 누구의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받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환지계획과 도시개발 채권 빼고는 전부 누구로 돼 있다? 지정권자로 돼 있다. 그리고 5번에 그 아까 2번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쪽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 개발계획. 그래서 아마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놓은 것 같으니까 요거는 두 가지 분명히 좀 구분하고 넘어가실 거. 자, 그러면 6번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7번이 토지상환 채권이니까 쉬었다가 채권 다시 해야 되니까 6번.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 1번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는 공취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 뭘로 나왔어? 개발계획으로. 방금 앞에서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그러니까 같은 말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있다. 누구만 동의가 필요하다? 민간 시행자만 동의 요건이 필요하니까 지방공사는 필요가 없죠. 디귿에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지. 누구일 때만? 민간.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수용할 때 동의요건,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이런 거 전부 누구? 민간일 때만 적용돼. 민간. 우리 시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험 문제가 니은 디귿이야. 무조건 민간은 수용할 때 동의요건, 또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이건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민간. 그 다음에 니을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후부터 사업시행 토지면적 100분의 이상 토지에 대한 무슨권 소유권만 확보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선수금 받는 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수금은 공공시행자들은 얼마의 소유권?
100분의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 소유권 확보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 민간 시행자는 100분의 10 이상의 공사를 진척을 했어야 돼. 요 차이야. 그러니까 공공은 사업 아직 안 해도 상관없어. 무슨 것만 소유권만 10%를 확보하면 선수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민간은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얼마를 해야 돼? 100분의 10 이상 공사를 했어야 돼. 공사를 10%는 해야만이 뭘 받을 수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어.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 지금까지 시험 문제 요걸 내놨거든. 민간 시행자는 공사 진척률이 얼마? 10% 이상일 때 선수금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공공은 공사가 아니라 무슨 권? 소유권만 확보. 아직 공사 안 해도 상관없어. 공사 안 해도 상관없어. 뭐만 확보? 10분의 이상 소유권만 확보하면 그때부터 선수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게 한번 나왔다. 그럼 반대로 뭐 나와? 공공도 내겠지. 그러니까 공공은 공사 안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무슨 것만? 소유권만 10%를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민간으로 문제가 나오면 공사를 얼마? 10% 진척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100분의 10 나오든 10분의 1 나오든 10% 그런 거는 뭐 시험에 따라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채권 문제 배우도록 할게요.